97년도로 돌아가 보면 한 6, 7억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럼 6, 7억이면 상속공제 이렇게 하면 상속세 고민 전혀 안 할 분들이에요.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다 부자 아니잖아요.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 되어버린 거죠. 사전증여의 장점은 일생에 한 번만 증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결혼했을 때, 아이 낳았을 때 아마 원금 2억 4천이 아니라 24억이 될 수도 있고요. 훨씬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. 15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년, 최소 10년은 준비해야 된다. 네, 안녕하세요. 세금잘 알려주는 세무누나 최자영 세무사입니다. 네, 상속세가 이번에 엄청나게 개편이 됩니다. 모든 납세자한테 좋은 방식으로 개편이 될 예정인데요. 크게는 세율도 낮아지고 공제도 확대되고 드디어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갖고 나온 거죠.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거죠. 네, 10% 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고 30억 초과였던 50% 세율 구간이 없어지고요. 두 번째는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어납니다. 이게 왜 큰 거냐면 상속인들 중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. 현행세법은 그런데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인데 기초공제 2억에다가 이 5천만 원을 합산해가지고 5억보다 크려면 자녀가 7명은 돼야 돼요. 근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했던 거죠. 자녀 공제를 써보는 경우는 요즘엔 거의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자녀를 낳는 거에 계속 혜택을 주려고 바뀐 게 자녀 공제가 무려 10배 5억으로 늘어난다는 거. 5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자녀 공제 5억, 10억에다가 기초공제 2억 더해서 12억의 공제 금액을 갖고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. 15억짜리 집이 있다. 97년도로 돌아가 보면 한 6, 7억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럼 6, 7억이면 상속공제 이렇게 하면 상속세 고민 전혀 안 할 분들이에요. 근데 지금은 15억짜리 집을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도 상속세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. 집 하나만으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다 부자 아니잖아요.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 되어버린 거죠. 근데 이걸 만약에 사전증여를 한다. 이 사전증여도 돈 안 들이고 하는 사전증여의 방법이 있어요. 우리나라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따라서 세금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는 6억, 성년자녀 5천만 원에 이 성년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다면 추가 1억, 자녀가 2인인데 결혼했거나 출산했다면 1억 5천, 1억 5천, 배우자 공제 6억을 더하면 이제 9억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미리 증여하실 수 있어요. 사전증여의 장점은 일생에 한 번만 증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10년 단위로 묶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.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했다고 하시면 빵 살 때 2천만 원, 10살 때 2천만 원, 그 다음에 20살에 5천만 원, 30살에 5천만 원, 결혼하고 1억 합치면 얼마죠? 2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주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자녀가 빵 살 때부터 그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자산이 늘어나겠습니까? 결혼했을 때, 아이 낳았을 때 아마 원금 2억 4천이 아니라 24억이 될 수도 있고요. 훨씬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증여를 안 했고 그 돈이 피상속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훨씬 상속세 부담이 커지겠죠. 상속세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모든 납세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좋게 바뀌는 건 맞아요. 맞지만 어쨌든 상속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라면 준비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아주 일반적이고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집의 자산은 각각 다 이 형성 과정이 다르거든요.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집은 부동산 투자를 했은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열심히 근로소득을 모아서 계좌에 뭐 다른 금융자산이 쌓여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그 금융자산이 주식인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뭐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비상장 기업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비상장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부모님들은 그냥 현금만 있는데 자녀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 연결받으면 좋은 방법도 있고 이런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상속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집만의 상속세, 절세 전략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시간은 저희가 상속세 개정부터 절세 전략의 중요성까지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상속세 절세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